말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누구나 입버릇이나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버릇과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2008년 후생노동성 관할 자연과학연구기구 생리학연구소에서는 뇌는 칭찬을 받으면 기뻐한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칭찬의 말을 들으면 뇌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과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러한 호르몬들의 분비가 늘어나면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주어를 고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도, 또한 자신이 누군가를 칭찬해도 뇌는 그 칭찬의 말에 반응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가 기뻐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생명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좋은 힘과 의식이 발현되고 밖에서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자기 존중감, 즉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왔고 30년 가까이 이 일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칭찬일기입니다. 공책과 펜만 준비하면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그날 있었던 좋은 일, 칭찬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신을 칭찬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칭찬일기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고 있는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등의 고민거리가 많이 해결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효과가 큰 이유는 칭찬일기를 통해 긍정적 의식과 잠재 능력이 발현되고 그 에너지가 더 좋은 것들을 외부에서 끌어들여 가정과 회사에서도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단비를 원하듯 생명은 칭찬을 원합니다. 칭찬일기는 당신의 생명을 칭찬하고 존중하며 생명에 기쁨을 주는 삶의 습관을 갖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행복으로 이끌어 나가길 원하는 책리더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지카 치사코 지음, 김연경 옮긴 피카 출판사의 일단 나부터 칭찬합시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지카 치사코 작가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코치이자 카운슬러입니다. 수천 번의 워크숍과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기 긍정감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칭찬일기는 수십만 명이 실천한 뒤 업무 능력 상승, 인간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왠지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 같아 반감을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근거 없는 우월감에 빠지진 않을까, 나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져 현실에 안주하며 발전이 없진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 나를 존중하고 칭찬해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고 자신감이 생겨 맡은 일도 잘할 수 있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우선 나를 칭찬하며 나의 가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타인을 향한 건강하고 진심 어린 칭찬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칭찬일기로 삶을 변화시켜보면 어떨까요? 그럼 책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칭찬일기, 새로운 나를 만나는 방법. 자신을 칭찬하는 칭찬일기를 통해 칭찬할 부분을 찾고 자신을 인정하며 칭찬의 말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다정히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샘솟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생명에 잠재된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은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은 살아갈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갈 힘은 약해집니다. 칭찬일기를 쓰면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잠재의식으로 지니고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에 힘이 넘쳐 흐르게 되고 생명은 빛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능력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즉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것이 칭찬일기입니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깊고 폭넓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칭찬일기를 쓰면 다양한 능력이나 의식, 감각, 감성이 예전보다 밖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나와 만나는 기쁨을 늘리는 일이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연 속 다른 생명과 공생하는 것의 소중함이나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론이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존중감과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방법인 칭찬일기로 자신과 주변, 그리고 사회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넓어지기에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칭찬일기, 제대로 활용하기. 효과를 쭉쭉 올리는 10가지 방법. 큰 마음을 먹고 칭찬일기를 썼다가 잘못되거나 효과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글을 써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풀이해서 읽으면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칭찬일기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다음 10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불평이나 불만은 쓰지 않는다. 칭찬 회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불평과 불만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쓰면 쓸수록 칭찬 회로의 형상을 방해합니다. 이래서는 모처럼 말해서 힘을 얻으려고 해도 역효과가 날 뿐이죠. 글로 쓰지 않는다고 해도 힘들다, 싫다 등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생각하면 똑같이 역효과가 납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나온 다음 알아차린 경우에는 긍정적인 말로 바꿔 말해봅시다. 예를 들어 지친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늘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고쳐 생각합니다. 이걸 의식하고 있으면 기분을 빨리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일이라도 시점을 바꾸어서 칭찬한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매일 같은 걸 칭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같은 일이라도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칭찬하면 신선함이 느껴지는 동시에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다니 대단해 라고 칭찬했다고 가정합시다. 오늘은 같은 일이라도 아침부터 식욕이 있다니 건강하다는 증거야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난 대단해.
매일 아침 몸을 생각해서 아침을 먹는 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야. 훌륭해.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를 지키는 건 나다. 만약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고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일기는 애초에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활동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칭찬합시다. 내 편은 바로 나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걸 칭찬하는 건 좋습니다. 자신과 비교하는 것과는 다르니 안심하고 칭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못하는데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다니 멋지네 와 같이 자신을 비하하면서 칭찬하는 방식은 비교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4.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일을 해버렸어도 자기를 심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엉겹결에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나중에 마음속으로 후회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계속 마음을 정리할 수 없으니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건 화날 만한 일이지. 그래, 맞아. 충분히 이해해. 라고 친구의 이야기에 공감하듯이 상냥하게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주변에 화풀이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받아들이면 빠르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때때로 다시 읽는다. 칭찬회로 활성화하기. 칭찬일기를 다시 읽으면 과거 자신에게 쓴 칭찬의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행동입니다. 칭찬회로를 더욱 두껍게 만들어 도파민과 같은 쾌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기만의 방식과 속도대로 일기를 읽어도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읽으면서 자신의 장점을 재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칭찬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칭찬해주는 연인이자 친구, 특별한 비법이 담긴 보물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효과적으로 활용합시다. 6. 소리내어 읽으면 뇌는 더욱 기뻐한다. 소리내어 읽어서 칭찬회로를 더욱 활성화하기.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소리를 내서 읽으면 뇌에 좋은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칭찬회로를 두껍게 하는 칭찬의 말을 직접 입으로 말하고 귀로도 듣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애써 쓴 긍정의 말이니 뇌를 더욱 기쁘게 하여 생명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이끌어냅시다. 7. 컴퓨터보다는 손으로 쓰자. 뇌과학으로도 증명되다. 손글씨의 효능.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데 익숙하면 그게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일부러 공책에 써야 해?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손글씨가 긍정감을 이끌어내기 쉽다 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는 책에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뇌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도호쿠 대학의 교수인 가와시마 류타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진행한 뇌 연구를 통해 IT 기기에 전두전야의 혈류를 낮추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전두전야가 쉬는 상태인 거죠. 앞서 말했듯 전두전야는 뇌 내 전두엽의 앞부분으로 이 전두엽은 사고력이나
창의력, 감정 조절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움직이는 경문 베끼기나 색칠 공부가 전두엽을 비롯해 뇌의 모든 부분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진 것처럼 같은 말을 써도 컴퓨터와 손글씨가 뇌에 작용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외출했을 때 오늘은 이걸 칭찬하자 라는 생각이 들면 스마트폰에 메모해뒀다가 집에 돌아와서 칭찬일기에 베껴 쓰는 등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8.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을 다시 확인한 후 칭찬한다. 발상의 전환. 일부러 특별한 일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에 주목해 봅시다. 당연하게 여기며 하던 일에도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돌이켜보고 일기를 쓴다는 감각으로 작성하면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자신을 칭찬하고 끝내도록 신경 씁니다. 9. 격려의 말, 다정한 말을 덧붙여 쓴다. 셀프 힐링 기술.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잘했네. 이만큼 노력했으니 그것만으로도 훌륭해. 자신이 직접 격려하거나 다정한 말을 덧붙이려고 신경 쓰면 칭찬 파워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건넨 말로 힐링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도 충분히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10. 희망을 품고 이루고 싶은 일도 덧붙인다. 칭찬회로 강화, 희망, 실현. 이미 말씀드렸듯이 칭찬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입니다. 말에는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과 사고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미지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실현된다. 이미지는 실현된다는 건 생각과 이미지의 근원인 말 속에 말의 내용을 실현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인은 나라 시대 때부터 이 사실을 알았고 말이 지닌 힘을 고토다마라고 불렀습니다. 칭찬 회로를 만들면서 고토다마도 활용해 여러분의 희망을 이루어냅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칭찬한 후 원하는 일을 매일 덧붙여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영어 회화 연습을 3시간 했다. 열심히 했구나. 대단해. 곧 통역 업무도 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칭찬 일기를 쓴 지 오늘로 2년째다. 만세. 꾸준히 잘했구나. 케이크 가게를 열겠다는 나의 꿈을 반드시 이룰 거야. 꾸준히 열심히 하자. 와 같이 씁니다. 꿈꾸는 나를 만나게 하는 말의 힘. 내가 쓰는 말로 인생이 바뀐다. 사고나 생각은 현상이 된다. 또는 이미지는 실현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성공하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려온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주체인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주체인 자신의 모든 것을 긍정하고 믿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생각과 사고, 이미지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자신이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떠올려도 실현하기 어렵고 오히려 계속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자기 이미지를 갱신해 나가면 저절로 생각은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상태가 됩니다. 그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실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 칭찬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일을 칭찬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칭찬 일기를 쓰며 익숙해지면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로 들어본 적 없거나 사용한 적 없는 말과 표현이라서 거부감을 느끼는 건 칭찬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칭찬 일기를 계속 쓰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부정적인 말이나 표현을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처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려고 해도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생각과 사고를 만들고 행동을 선택하며 자신을 형성하고 인생을 구축하는 데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말과 생각이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아 본연의 모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 일기를 쓰면 기쁜 일이 따라오는 이유. 자신을 칭찬하고 주위 사람에게도 칭찬의 말을 하면서 뇌와 생명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는 밝은 기쁨의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게다가 작은 행복, 기쁨 찾기로 기쁜 마음으로 있을 때가 많아져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 에너지도 더 강해집니다. 이 에너지가 좋은 일과 기쁜 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질의 에너지는 가까워진다는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여러분의 생명이 내뿜는 에너지가 유사한 성질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과 현상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못한 행복한 일이 생기거나 원하던 일이 빨리 실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짓궂은 사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떼어내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명이 지닌 에너지는 자신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에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틀린 감정과 생각을 강하게 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마음에서 내뿜으면 같은 성질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과 현상을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표면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계속 품고 있어도 자기 긍정감이 낮고 침울해하고만 있으면 실현은 멀어지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걸맞은 일들만 펼쳐집니다. 즉,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끌어당기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수련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에 주목하면서 자기 생명이 지닌 미지의 무한한 힘을 믿고 신념을 지니면 됩니다. 이것이 소중한 인생의 토대가 될 겁니다. 기뻐, 운이 좋아, 행복해, 고마워, 즐거워, 괜찮아 와 같은 칭찬의 말, 기쁨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사용해서 행복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I can't believe what I found.